8월 13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열대야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연일 낮더위는 여전합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흐려지면서 어제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29도로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요. 일요일은 구름만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한 주간 강원도 이슈와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전해듣는 기자 현장 리포트 준비하고 있고요. 또 원주문화재단이 흥원면 등 5개 읍면에서 우리 동네 생활문화살롱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보고요. 또 매주 금요일은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원도 내 문화 소식 챙겨봅니다. 8월 1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오늘 확정됩니다. 강원도는 오늘 행정안전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강원도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 채용 등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강원 지역 입주 경기 실사 지수 전망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강원도 입주 경기 실사 지수 전망치는 전년 동월 대비 53포인트 급등한 100.0에 달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고교 학군 단일화에 대한 찬성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기업부 입학 전형 방법 확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7%가 학군 단일화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설문 결과를 오는 30일 열리는 기업고 설립을 위한 자체 투자심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 주 화제가 된 소식과 주요 소식들 함께합니다. 강원 도민일보 오세연 기자입니다. 오세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천여 명을 넘나들면서 대유행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원도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또다시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최고 위험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기에다가 광복절 연휴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강원도가 4차 대유행의 최대 기로에 섰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강원도 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91명으로 강릉이 50명, 춘천과 속초가 각 34명, 원주가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7.1명입니다. 강릉은 식당과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지인 간 모임을 통한 N차 감염 여파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모두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추가 확진자 중 감염 위험이 높은 사우나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4단계 격상을 한 차례 겪었던 강릉은 또다시 비상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속초는 수도권을 통한 감염이 지역 내 교회 신도와 가족까지 확산되면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모두 8명이 확진되면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4차 유행은 델타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 이 델타 바이러스 검출 비율도 급증했죠. 네, 이번 확산의 문제는 지난 1차부터 3차 때와 달리 델타 바이러스를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점입니다. 8월 1주차 델타 바이러스의 검출 비율은 90.1%로 7월 2주차 대비 86.86%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는 수도권 8월 1주차보다도 높은 수치로 강원도 내 확진자 대부분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까지 강원도 내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는 355건으로 델타가 72%, 알파가 2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통한 확산세와 이번 광복절 연휴가 강원도 내 감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국내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돌파했고 수도권 확산세가 곧 강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복절 대체 공휴일 지정에 따른 피서객 이동량 증가도 예상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강도 방역 대책을 강행하지 않으면 의료 붕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현재 상태의 방역 조치를 유지하면 하루 3,000명에서 4,000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증 환자는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는 없고 이대로 방치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백신 대란도 다시 재현될 조짐이죠. 이 백신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면서 이 교직원 개학 전 접종 계획도 지금 삐걱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강원도 내 교직원 접종도 덩달아 연기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수업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교직원 18,700여 명에 대한 2차 접종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직원의 경우 2학기 개학을 고려해 접종 간격을 5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였던 초등학교, 중학교 교직원의 2차 백신 접종 일정은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로 연기됐습니다. 당장 대입을 앞둔 고3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예정대로 이뤄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극성이죠. 고성 지역 양돈 농가 ASF가 확진돼 방역당국이 지금 비상 상황이죠. 네, 고성 지역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진 사례가 나와 방역당국이 초비상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5월 영월 이후 3개월 만에 발생한 양돈 농가 내 확진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8일 고성군 간성읍 소재의 2,400여 마리 규모 양돈 농가에서 집단 폐쇄한 모돈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과 불과 9km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지난달 10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야생 멧돼지로부터 ASF가 검출됐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동물방역과 통제관 2명을 현장에 긴급 파견해 농장 이동 제한과 통제, 소독을 실시하고 사육돼지에 대한 긴급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력 인구가 감소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학생 수가 줄자 교육당국은 교사 선발 규모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최근 가배치 결과가 발표됐죠. 네, 강원 지역 중등교원에 이어 초등교원 정원도 최근 5년 새 첫 감축이 이뤄지면서 내년 초등교사 임용 규모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추세 속 대규모 정원 감축이라는 악재가 덮치면서 강원도 내 신규 교원의 임용 절벽도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전 예고에서 공개된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모두 103명으로 최근 20년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이 같은 임용 바늘 구멍은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가 강원도교육청에 통보한 초등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 전년 대비 31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초등교원 임용 규모가 대거 축소되면서 앞서 대규모 감축이 예고된 중등교원의 임용 문턱도 덩달아 높아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앞서 내년 강원 지역 중등교사 91명 감축안을 통보해 지역교육계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면 교육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충격적 규모의 정원 감축은 가뜩이나 어려운 강원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농사노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교육부의 중등교원 정원 감축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도 중등교원 감축 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을 허용해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이전이 아닌 현 위치에 건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요?
네, 도청사 건립을 놓고 논란이 일고가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현재 위치에서 청사를 신축하거나 보수,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이르면 오는 17일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도청사 신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당초 총 3억 5천만 원 내외의 용역을 실시하면서 춘천 일대를 중심으로 대상 부지를 검토하기보다는 현 위치에서 신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사가 현재 위치에 건립될 경우 오는 2027년 6월까지 지하 2층, 지상 10층 이상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현 청사 부지에 신축하더라도 3천억 원에 이르는 재원 조달 방안이 확실하지 않고 춘천 이외 시군의 반발도 불가피해 청사 신축 논의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강원도 내 한 주간 이슈 강원도민일보 오세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재단에서 시민들이 동네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동네 생활문화 살롱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문화재단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생활문화는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즐기는 모든 문화활동을 의미하는데요. 공연이나 작품을 관람하는 수동적인 향유자 입장의 활동에서 나아가 직접 참여를 통해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주체적인 활동의 영역입니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해 지역의 공동체성이 뚜렷하고 활발해지도록 하는 게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진행되는 우리 동네 생활문화 살롱,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이번에 원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이 우리 동네 생활문화 살롱입니다. 흥업, 문막을 비롯한 읍면 단위의 작은 생활권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마을의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한 건데요. 이번 8월에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흥업, 호저, 소처, 소초, 문막, 판부 5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접수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요. 흥업에서 진행 중인 문화살롱의 경우에는요. 북카페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생애 전반에 대해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 게 활동의 취지인데요.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인생을 디자인하고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처리하는 활동을 통해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수업입니다. 이외에 다른 문화살롱들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한 이야기 원주문화재단 김나화 주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주의 읍면 단위 마을 생활권 내에 있는 문화 요소와 지역 주민들의 만남을 위해 살롱을 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초점은 원주 시내를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이었는데요. 면적상 서울보다 넓은 원주는 도시 외에도 다양한 생활권이 있습니다. 이런 읍면 단위 마을 생활권에 위치한 문화적 요소를 찾고 이것을 중심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마중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집 근처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밖에 올해 진행된 행사 중에 또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원주문화재단은 시민들의 문화의 장이 될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마련해 왔는데요.
올해 진행된 행사 중에는 프리마켓 행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행사였는데요. 공연, 플리마켓, 전시, 체험 활동을 결합한 종합 문화예술 축제였습니다. 치앙예술관에서 인디 공연과 미술 전시를 진행했는데요. 이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기 위해 약 2천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취지의 행사들이 준비될지 원주문화재단 김나화 주임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이른바 슬세권이 원주 시민들의 문화생활에도 녹아들었으면 하는 것이 이번의 목적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규모 행사장이나 공연장을 찾을 수 없어 문화생활에 갈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공예나 도예, 인문학 등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 또 하반기에 원주문화재단이 또 다른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네, 다가오는 9월에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야외 공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2011년부터 10년간 진행된 행사입니다. 원래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상황 악화로 연기되던 행사가 드디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동안 실력을 갈고 닦은 여러 시내 음악 동아리들이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치는데요. 총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모임과 연습이 힘든 코로나 상황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며 꾸준히 연습해온 동아리 공연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원주문화재단이 전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문화살롱 프로그램 외에도 이 하반기에 진행될 다양한 행사에 관심 있으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이 집 근처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살롱 프로그램 소개해 주셨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학의 소식 알아봅니다. 내일 혁신도시에서 원주시민 한여름밤 독서 토론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는데 윤재 리포터 이 소식 들어볼까요? 먼저. 네, 그렇습니다. 제20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원주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원주시민 한여름밤 독서토론 콘서트가 8월 14일 오후 7시 원주 혁신도시 내에 있는 미리네 도서관 광장에서 열립니다. 행사를 주관한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은 당초 1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야외 독서 토론 콘서트를 계획했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규모를 축소해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열리는데요. 2021년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 선정도서인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이라는 책을 다 같이 읽고 4명에서 5명으로 구성된 7팀의 토론자가 이야기식 독서 토론을 펼치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팀별 대표 1명이 발제를 한 후에 전체 토론자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종료 후에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을 읽은 후 토론하고 소통하는 독서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리네 도서관 독서교육팀 임미경 팀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021년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 선정도서인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을 읽고 그 4-5명으로 구성된 7팀의 토론자가 이야기식 독서 토론을 먼저 1부에서는 펼치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그 팀별 대표 1명이 발제를 한 다음에 그 전체 토론자와 1대 100 형식으로 토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대학생들, 성인분들이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저희 미리네 도서관이 이제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혁신도시 안에 있는 시민분들은
이제 많이 오시는데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은 아직 좀 생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분수광장도 굉장히 예쁘고 공원도 잘 갖춰져 있고 방곡 역사관도 있고 컨셉이 그 어린이 위주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 데리고 방문하시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주세요. 네, 원주 치악예술관에서는 강릉 단오제를 바탕으로 한 창작 공연 비상이 또 무대에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열리게 되는 공연인데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복권기금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전국의 문예회관에 각기 다른 시설 특성을 활용한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들이 공연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8월 25일에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특별한 공연이 열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 단오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를 혼합한 창작 공연 비상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원주문화재단 공연장 운영팀 황운용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비상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입니다. 전통 공연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 단오자에서 연행되는 전통 공연인데요. 저희가 흔히 많이 이제 보시는 공연 형태이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재창작을 해서 만들어진 우리 국악의 상상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방곡곡 사업은 그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 음악,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가 지역에 있는 예술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이 열심히 뭔가 만들어서 선을 보이는 그런 공연인 것만큼 시민분들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 향유를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횡성 소식인데요. 횡성에서는 올해 안흥 찐빵 축제가 전면 취소됐다고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안흥 찐빵 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로써 안흥 찐빵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하지 못해서 지역 상경기 침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안흥 찐빵축제위원회는 임원회의를 열어서 2021 안흥 찐빵축제를 일체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축소 개최나 드라이브스루,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700명대 이상을 기록하고 돌파 감염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때 행사 인원이 100명 이상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축제 전면 취소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축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각 시군의 행사가 줄줄이 좀 취소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평창군에서는 또 여성회관 강좌를 또 운영한다는 소식이 있나요? 네, 평창군은 9일부터 여성회관에서 수강생 49명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여성회관 강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11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교육은 총 5개 강좌 16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자격증 분야는 캘리그라피 3급,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2급, 정의 수납 전문가 2급 등 3개 강좌입니다. 또 창업과 생활응용 분야는 홈패션 앤 옷 만들기, 유러피안 플라워 디자인 등 2개 강좌가 운영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또 많은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 문학의 소식 윤지혜 리포터였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끝으로 산이와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남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원주 KBS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